국내 자영업자 시장이 처참하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심각한 경기 침체로 과거 IMF급 충격이 다시 확산되고 있으며 폐업이 속출하고 한국 경제 상황에도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통계청의 최근 발표에 따르면 지난 1월 국내 자영업자 수는 550만 명으로 과거 IMF 외환위기 당시보다도 적은 수치입니다. 최근 두 달에만 자영업자가 20만 명 넘게 급감하고 있습니다. 1997년에는 590만 명이었던 자영업자 수가 1998년에는 561만 명으로 감소했고, 글로벌 금융위기 시기인 2008년에 600만 명, 2009년에는 574만 명을 기록했습니다. 자영업자 수는 2009년부터 500만 명대로 줄어들기 시작했고, 코로나 사태로 인해 2020년에는 550만 명대로 떨어졌습니다. 엔데믹 직전인 2023년 1월에는 549만 명까지 감소했다가 잠시 회복세를 보였지만 작년 말부터 비상계엄 충격과 향후 불확실성 등으로 다시 급격히 줄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의 주된 원인은 내수 침체로 인한 매출 감소입니다. 한국경제인협회에 따르면 자영업자들의 72%가 지난해 순이익이 감소했다고 응답했고, 올해도 62.2%가 순이익 감소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담이 큰 항목으로는 원자재와 인건비, 임차료와 대출상환 원리금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현상이 장기화된 경기 침체 때문이라고 진단하며 자영업을 포기하는 이들을 위한 실질적인 일자리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당장 배달로봇이나 키오스크가 일자리를 대신하고 있는 상황이 확산되면서 한국 경제는 일자리 대개혁 수준의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는 분석입니다. 국내 부동산 PF 상황이 심각해지면서 금융당국이 부실 정리에 나섰습니다. 본격적인 구조조정이 현실화되면서 건설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이 올해 초 PF 사업장 정보 공개 플랫폼을 구축하고 195개 사업장의 금융권 익스포저 3조 1천억을 공개했습니다. 또 174개 현장을 추가하면서 현재 총 369곳 6조 3천억 규모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부실 PF 정리의 속도를 내기 위해 올해 상반기 중 저축은행 검사에 착수하고 저축은행의 연체율이 급등하면서 규모에 상관없이 검사 대상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올해 1월 기준 저축은행의 연체 규모는 9조 1천억에 달하며 지난 2021년 2조 5천억과 비교하면 264%나 급증했습니다. 금융권 관계자는 대형 건설사들도 자금난이 커지고 있고 중소건설사나 시행사는 PF 연체율이 더 심각한 수준이라며 대출 연체가 이어질 경우 도산 위험이 커질 것으로 우려했습니다. 금융당국은 부실이 심각한 PF 현장에 강도 높은 구조조정과 추가 지원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부동산 시장 침체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PF 부실은 단기간에 해결이 어려울 것이라고 했습니다. 부동산 업계에서도 금감원이 PF 규제 기준을 강화하면서 은행권과 보험, 저축은행들이 몸을 사리고 있으며 우량 현장도 토지 매입 단계에서 고금리로 받은 브릿지론 리스크가 커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집권 2기 첫 번째 의회 연설에서 한국의 평균 관세율이 미국보다 4배나 높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한국을 언급한 내용에선 미국이 한국을 군사적으로 그리고 매우 많이 다른 방식으로 도와주는 상황에서 한국의 평균 관세율이 4배나 높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미국의 우방국이 이렇게 하고 있다고 불만을 제기했습니다. 그는 많은 국가들이 우리가 그들에게 부과한 것보다 훨씬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고 매우 불공정하다. 인도는 미국의 100%보다 높은 자동차 관세를 부과하며 중국은 평균적으로 미국의 2배인 관세를 부과하고 있고 미국도 중국에게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평균 관세가 미국보다 4배 높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미국과 FTA를 체결한 한국은 대부분 무관세로 교역하고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한국이 어떤 제품에 4배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지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바이든 전 대통령이 시행하던 반도체 등 보조금에 관한 내용도 나왔습니다. 미국에 투자하는 외국 기업에 보조금을 주고 투자를 유치하는 반도체법에 대해서 끔찍하다며 미국은 수천억 달러를 주고 있지만 그들은 미국 돈을 가져가서 쓰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도 그들에게 돈을 줄 필요가 없고 그들은 미국에 공장을 건설하면 관세를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하면 미국으로 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반도체 생산시설을 건설하면 보조금을 지급하는 반도체법을 트럼프 대통령이 반대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한국의 반도체 기업들이 타격을 받을 것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또 대미 수출 품목 1위인 자동차를 비롯해서 한국의 대미 수출 과정에도 향후 관세 폭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우방국에 대해서도 강력한 관세 정책을 시행하거나 예고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4월 초로 알려진 국가별 상호관세를 위한 예고일 수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상무부를 중심으로 오는 4월 1일까지 무역 파트너들의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검토하고 상호관세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국내 부동산 시장 상황이 심각한 위기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청약을 진행한 민간 아파트 현장 20곳 중 17곳이 미달을 기록하는 등 매수세가 사라지면서 분양시장과 건설업계 리스크가 크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실제 태영건설이 대구에서 분양한 418세대 모집에 86명이 신청했고 부산에서 공급한 대방 엘리움 현장도 청약 경쟁률 0.3대1로 집계됐습니다. 또 지난달 공급한 나물산 노르웨이 숲은 238세대 모집에 15명만 청약하는 데 그쳤습니다. 99세대를 모집한 전용 84타입은 3명만 신청했습니다. 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 이후 임의 공급에서도 실패하는 현장들이 속출하고 있으며 미분양이 속출하면서 분양권 마피와 할인 분양이 급속도로 확산되는 추세입니다. 미분양의 무덤이라 불리는 대구에서는 1억 원 이상 할인하는 아파트를 찾을 수 있고 준공까지도 팔지 못한 악성 미분양이 3,000세대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분양권 투자자들은 1억 이상 마피를 감수하면서 분양권을 던지고 있습니다. 사실상 할인 분양이나 마피 분양권 매입이나 가격 측면에선 비슷한 상황입니다. 업계 관계자는 지방을 중심으로 공급 과잉 상황이 심각해지면서 할인 분양 등 자구책에도 미분양 해소가 쉽지 않다고 전했습니다. 청약 수요가 사라지면서 건설사들의 신규 분양 일정도 계속 밀리고 있습니다. 실제 지난달 전국 아파트 분양 실적률이 계획 대비 50%에도 미치지 못했으며 향후 일정 또한 장담하기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지난달 전국 아파트 분양 예정 1만 2,676세대 중에서 실제 분양한 물량은 42%에 해당하는 5,385세대 수준입니다. 국내 경기 침체와 어두운 전망 등이 부동산 시장 수요 위축을 가속화시키고 있고 물가 상승세 여파로 급등하는 분양 가격은 내 집 마련 의지마저 사라지게 하는 악재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미 월가를 중심으로 증시 버블론에 대한 경계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유명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최악의 붕괴가 올 수 있다는 경고가 늘고 있고 경제성장 둔화와 물가 상승이 동반되는 스태그플레이션 악몽이 되살아났다는 분석입니다. 일각에선 영화에서나 볼 수 있던 빅쇼트가 진행 중이란 전망도 있으며 소비자 심리지수가 추락하고 관세 전쟁이 본격화되는 등 불확실성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습니다. 시장에는 실제 빅쇼트를 의심할 만한 여러 징조들이 현재 진행형입니다. 미국의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5%에 이르렀고 인플레이션 리스크도 여전히 최대 불확실성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와 갈등이 커진 미 연준은 더 이상 시장에 안정감을 주지 못하며 소비자 심리지수는 작년 4월 물가 충격 이후 최대치 하락을 기록했습니다. 또 지난주 금요일 하루에만 S&P 500 지수가 1.7% 내리면서 작년 12월 이후 최대폭 하락이자 중국의 딥시크 충격 당시보다 더 큰 낙폭이 나왔습니다. 둑이 무너지는 건 개미구멍 때문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작은 문제가 방치되다가 결국 큰 재앙을 초래한다는 것으로 일부 헤지펀드와 경제학자 등에선 대공황 이후 최악의 붕괴가 올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한 금융 전문가는 작년 말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과 S&P 500 지수 등이 모두 수직선으로 올랐다며 어마어마한 버블이 곧 폭약으로 바뀔 수 있다고 했습니다. 또 경제학자들이 이 같은 현실을 부인하지 않는다며 말하기를 꺼릴 뿐 폭약이 뇌관을 만나면 터지는 건 시간 문제라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가장 큰 리스크 중 하나는 관세 폭탄입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멕시코와 캐나다, 중국을 시작으로 전방위적인 관세 인상을 예고하면서 글로벌 무역 공식이 깨지고 있습니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조지프 컬럼비아대 석좌 교수는 불확실성이 경기 침체와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지는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을 높인다고 했습니다. 또 환율 상승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관세 상승분을 상쇄할 만큼 충분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트럼프의 관세 정책과 각국의 보복 조치가 인플레이션을 가속화시킬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지금까지 잼스톤TV였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